회장님, 제가 이렇게 왜 길게 말씀드리냐 한 이유가 지금 하나 나왔는데요. 제가 아까 밑에 있으면서 회장님 말씀하실 때 용산경찰 이야기를 하나 좀 드려야겠다 말씀을 드리려고 옆에를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차를 뺐더라고요. 저희가 저 옆에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피켓 시위를 하는데 우리 여자 전공의 선생님 엄청나게 그때 핍박도 여경들한테 둘러싸여서 팔 꺾이고 막 꼬치 피고 이랬던 자리가 저 자리거든요. 저게 딱 처음에 서니까 경찰이 뭐라 그러느냐, 국민들이 횡단보도를 지나는 걸 막으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비키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와서 엄청 막았죠. 근데 아까도 저희 시작할 때 보면 지금 저 앞에 있는 차가 후진했는데요. 아까 의장님 말씀하시는 사이에 저 차가 저 앞에까지 나와 있었고 횡단보도 넘어서는 백차가 서 있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은 지금 왜 막는 겁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의장님께서 말씀을 길게 하시는 사이에 차를 빼버리셔서 제가 지금 보여는 못 드리는데 그랬습니다. 그리고 의료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용산경찰 얘기를 좀 더 하나 더 해야겠습니다. 어제 제가 옮긴 직장에 출근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는데 제가 매일 아침 여기에 나오거든요. 매일 아침 나오다가 그래도 옮긴 직장에서 잘리면 안 되니까 회장님이 딱 핍박을 받으실 때쯤 돼서 이제 쓱 도망을 가고 있는데요. 어제는 그 전에 저희 종창아재님이라고 이 피켓을 길 건너에서 들고 있었습니다. 혼자 먼저. 그랬더니 기동대인지 뭔지 가서 사람들이 이거를 빼앗고 그리고 그분을 팔을 꺾여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저도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저기 정복과 메일 봤는데 정은 안 들고 정말 분노만 쌓이게 하는 사람이 있길래 왜 국민을 탄압하냐 라고 했더니 이게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 스티로폼인데 왜 위험하냐 이랬더니 어제 아침에는 바람이 좀 불었거든요. 바람이 좀 불어서 부니까 바람에 불려서 이게 날아가서 차로 가면 위험해서 자기들이 그랬답니다. 제가 그래서 딱 보는데 저 앞에 보면 지금 저 뒤에도 있습니다. 저 뒤에 걸려있죠. 천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쪽 길에 쫙 있거든요. 저 대통령 출근길 아닙니까? 그럼 저기에 걸려있는 천은 안 날아다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저기 날아다니고 저 펄럭이는 천도 있는데 이 스티로폼이 바람에 날려서 차를 덮쳐서 위험할 것 같으면 저 천도 가서 떼어오고 그 다음 국민한테 내려라 라고 했더니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어디요? 안 보이는데요? 눈이 안 좋아서 이러고 가더라고요. 눈이 안 좋으시면 병가 내고, 아니 병가도 아니죠, 병으로 한 다음에 은퇴하십시오.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도 와서 저거 펄럭이는 거 보고 어제도 그러셨는데 오늘은 저 펄럭이는 거 저거 왜 안 떼냐고 했더니 모른 척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은 경기도 저기 회장님 저기에서 또 수십 명이 둘러싸서 하고 우리 막고 있는 국민분들 조인트 까고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용산경찰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신데 앞으로 그렇게 떳떳하게 스스로 정말 떳떳하실지,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스스로 지금 본인들이 하는 일들이 영상에다 남아있을 텐데 본인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를 본인들 자식들, 본인들 가족들에게 보여주고도 정말 우리나라 공권력 민주주의 지팡이 경찰로서 월급 받는 게 떳떳하다고 할 수 있는지 오늘 밤에 가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회장님이나 저는 여기에서 아무리 싸우더라도 떳떳합니다. 틀린 말 하는 거 없으니까요. 응? 최소한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문직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원래 목표가 용산경찰이 아니니까 의료를 얘기하는데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오늘 아침에 박민수가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나라 의료는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화를 해서 응급실로 갈 수 있는 정도의 환자는 중증이 아니니까 응급실로 안 가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문득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릴까 하다가 여기 앉아있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사실은 제가 굉장히 촌놈이거든요. 저희 동네는 5일장이 쓰는 동네입니다. 제주도에 지금도 5일장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5일장밖에 없었고요. 저희 동네에 80년대 90년대 초반에 저희 동네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친구분들, 조금 더 연세 드신 분들이, 그 당시에 50대쯤 되는 어르신들이 5일장만 지나면 한 번씩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르신들이 뭐라 그랬냐,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5일장에 가서 국수를 맛있게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 소화가 안 된다고 원처 하시더니 다음날 아침에 집에서 돌아가신 채 발견됐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일장에 국수가 뭔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어릴 때는. 제가 의학을 공부하고 봤더니 그게 뭐냐면 전형적인, 지금 생각해보면 심근경색입니다. 근데 잘 모르니까 가슴이 아프다고 오는 게 아니라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러시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그분은 심근경색 증상이 있는데도 집에까지 걸어가신 분이거든요. 박민수의 말에 따르면 그러면 그 환자는 응급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얘기가 그 국민들에게 죽기 전까지는 응급실로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마침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지 어제 제가 여기에서 한참 싸우고 병원에 갔다가 제 외래로 한 분이 왔습니다. 공공근로 하시는 분인데 길에서 풀을 깎다가, 요즘 풀 많이 깎잖아요. 풀을 깎다가 갑자기 왼쪽이 안 보인답니다. 그래서 자꾸 걸려 넘어진답니다. 그분 걸어 들어오셨거든요. 제 외래로. 그분이 오른쪽 중뇌동맥 경색이어서 어젯밤에 제가 그분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걱정이 돼서. 혈압이 지금 220까지 올라가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오른쪽 편마비가 더 심해져서 안 움직이십니다. 다리는 그나마 좀 움직이시는데, 그래서 지금은 조금 어젯밤보단 좋아져서 조금 안심하고 오늘 여기 나왔는데요. 그런 게 의학이고 그런 게 응급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 환자분은 모르죠. 제가 어제 입원하라 그랬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 나가서 그 공공근로를 안 하면 잘리는데 어떡해요.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그걸로 아마 행계를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안 되십니다, 돌아가십니다 이러고 설득해서 막았는데, 근데 박민수나 저 보건복지부 장관들의 이론에 따르면 그분들은 마비가 되고 전화를 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응급이 아니어서 응급실로 가면 안 되는 환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차관, 지금 의료정책을 책임진다라는 인간이 공식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짓거리는 수준의, 그러니까 말의 수준이 이런 식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료농단 사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인간이 오늘 또 그랬습니다. 작년 4분기에 비해서 전공의들은 그만뒀는데 응급실에 있는 응급학과 전문의는 한 100명쯤 늘었고, 그러니까 응급학과 아닌 다른 전문의도 한 60명 정도가 늘었답니다. 그래서 24시간 응급실이 잘 돌아가고 있답니다. 이런 헛소리를 해대더라고요. 또 하나 최근에 나오는 케이스 하나, 또 하나 소아에 하나 있죠. 열성경련인데 1시간에서 의식 없다는 애, 1시간 이상 뺑뺑이 돌았다는 애 있잖아요. 제가 그거 전문가입니다. 제가 뇌전증 전문을 했거든요. 뇌전증 펠로우를 해서. 간질 중첩증은 빨리 치료를 하면 다 좋아질, 물론 걔가 원래 무슨 병이 있어서 그 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라 달라지지만, 간질 중첩증 하나도 처음 증상이 발견하고 얼마나 빨리 약을 쓰느냐에 따라서 치료의 예후가 완벽하게 바뀝니다. 근데 저희가 그거 교과서를 찾아보면 5분으로 보고 되거든요. 증상이 시작하고 5분 이내에 약을 써서야 제일 좋다. 약을 한번 쓰고 그 다음 약을 쓰는 데까지 5분 간격으로 옆에 있으면서 약을 써야 됩니다. 용량을 조절하고. 그렇게 하고 20분에서 30분이면 굉장히 센 치료까지 할까 말까를 고민을 해야 그 환자들을 살릴 수 있고 최대한 그런 치료를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병원에 들어간 지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나빠진 겁니다. 원래 병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충분히 나빠진 게 있고, 최소한의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이라면 더더욱 면피를 하려고 그게 무슨 원래 우리나라 소아가 그랬느니 전공의들이 없어서 그랬느니 걔는 원래 그런 병이었느니 짓거리기 이전에 그런 애들이 최소한 119를 부르면 근처에 있는 병원에 5분 10분 안에 최소한 119가 신호를 어기고 갈 수 있는 시간에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상식이지, 지들이 만들어 놔서 불과 5년 10년 전 10년 15년 전에도 그런 애들은 치료했습니다. 소아신경과가 아니라 저한테 와도 제도 얼마 전에도 그런 애 하나 치료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병원을 알아보지만 응급치료는 해줬습니다. 저한테 와도. 제가 작년에도 그런 애 하나 봤거든요, 저도.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의사를 보러 가는데 1시간 이상 걸리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나서는, 그래서 그 2살 된 아이가 지금 의식도 없고 1달 넘게 힘들어하고 있다, 부모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 세금으로 월급 받고 앉아있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이란 작자가 그건 원래 그런 거다, 문제없다라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게 대한민국 수준이라는 게 너무 암울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인간들, 제가 사실은 처음, 학부모님들은 모르겠지만 여기 오래 계신 분들은 제가 작년 가을에 겨울에 여기서 시작할 때 응급실 뺑뺑이든 소아과 오픈런이든 이런 문제의 중심은 의대 증원이 의대 증원, 그러니까 의대 정원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의사 수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좌파 사회주의 공무원 학자들이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의료를 망쳐왔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저 작자들이 책임질 생각은 없이 의사생 탓을 하면서 의대 증원이니 뭐니 자꾸 또 다르게 대한민국 의료를 망가뜨릴 제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저 인간들을 쫓아내야 된다 라고 작년 한 반년도 넘었죠. 그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요즘 이 작자들이 본인들은 정말 무책임하고 당장 퇴출시켜야 된다라는 인간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또 있습니다. 이 작자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아까 말씀하셔서 대통령이 담화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5년간 10조를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5년간 10조 많아 보이죠? 많은 돈이죠.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런데 1년에 2조입니다. 5년에 10조면 1년에 그냥 2조잖아요. 올 2월 이후에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 그만두고 나서 이거를 정상화시킨다고 지들이 갖다 부은 돈이 1조가 넘는다는 기사는 이미 한 달 전에 나왔습니다. 1조 몇 천억 뭐 이렇게 넣었다고, 정확한 금액은 밝히지 않지만.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갖다 붓겠다는 돈이 지금 우리 후배 전공의들이 나와서 싸우는데 그걸 좀 해결하겠다고 간호사들한테 갖다 바치고 병원에다가 그냥 뒷도 찔러주고 하는 돈도 안 되는 돈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제발 아니기는 바라지만 저 보건복지부 작자들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일부가 퇴직 공무원들이 무슨 실손보험사, 민간보험사 임원으로 갔다, 이런 기사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 작자들이 옛날 의약분업 이후에 퇴직 공무원들이 약국 차려서 떼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듯이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 의료를 망가뜨려 놓고 자기들은 실손보험사의 이익에 부역하면서 자기들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길 바란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어제 기사가 났더라고요. 어제 기사 하나가 올 상반기에
21개인가? 우리나라 실손보험사가 21개인가 있답니다. 그 사람들이 낸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랍니다. 올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근데 그 돈이 얼마냐면요,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5조 7천억이랍니다. 영업이익이요. 다 빼고, 판관비 다 빼고 이익만, 순수익 이익으로 보고한 이익이 5억, 올 상반기만 1년이면 10조입니다. 실손보험사는 그렇게 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후배들 힘들게 하고 대한민국 의료 만들고 우리 국민들 인생 버리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그 실손보험사들 1년 이익도 안 되는 푼돈 던져주고 나서는 우리 후배들 의사들한테는 평생 노예로 살라 라고 하면서, 그럼 들어오면 좀 쥐어줄게, 돈 좀 쥐어줄게 라고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는 짓거리이고, 그게 의료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자행되고 있는 의료농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드릴 말씀 되게 많은데, 또 하나는요, PA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PA 문제도 여기서 작년부터 말씀드렸죠. 간호법 통과됐습니다. 그 간호사들한테 수술 시키겠다고 합니다, 이작자들이.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간호사들한테 우리 후배 전공의들은 그 자리에서 타일을 한번 배우고 환자 몸에 손을 한번, 칼을 한번 대기 되는 걸 배우기 위해서 살인적인 입시를 통과를 했고, 의대를 들어가서도 6년 동안 거의 잠 못 자면서 거의 방학도 없이 수업을 고등학교 때처럼 강의실도 안 옮기고 그 자리에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 받고 매일 복습하고, 그리고 전국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애들이 와서 시험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많은 경우 유급되고, 그래서 우리가 의대가 6년이지만 평균 졸업 연도가 한 7점 몇 년, 8년 가까이 된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이고, 그리고 저도 봤습니다. 제 동기도 그렇지만 100명에 한 명씩은 예전에 자살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 정도 살인적인 공부를 견디고 6년을 견뎌서 진급을 하고, 그 친구들이 그거에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 의사 면허 시험을 보고 거기에 합격을 해서, 그러고 인턴 레지던트를 하면서 비로소 환자에게 칼을 댈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전공의들이 떠나니까 그런 자격도 하나 안 거친, 심지어 간호대는 학벌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4년제도 있지만 3년제도 있거든요. 심지어 수능 점수가 다는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 후배들은 그 정도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겨우겨우 만들어내서 20대 10년을 다 버리고 시험을 합격해서 받은 자격을 다 무시를 하고 그냥 간호사 자격, 전문대 나와서 저 간호사 자격 있는 사람한테 시켜도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한테 수술 시킨다는 게, 그냥 일반 무슨 제약회사가 아니라 의료기기 상사 직원 이런 사람들한테 대리 수술 시키는 거랑 뭐가 다르냐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 그런 법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제 기사로는 뭐가 나오냐면요, 그러면서 또 경찰에서 서울시내 대학병원 2군데에서 의료기기상이 기구를 들고 수술장에 들어온 거는 불법 대리수술이라서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다, 엄벌에 처하겠다, 이런 기사를 또 내놓습니다. 뭔가 앞뒤가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라도. 그냥 간호법을 하고 의사의 면허가 의미 없다라고 할 거면 간호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면허제를 다 없애고 풀어버리든가 국민들이 죽든 말든. 그것도 아니고, 이럴 때는 자기들이 인정하면 간호사가 수술해도 되고, 인정하지 않으면 무슨 전공의가 있어도 대리수술이라고 난리치고, 이런 게 말이 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용산경찰이 이거는 이 피켓은 날아가서 위험하고 걸려있는 천막은 날아가는 거 안전하다고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게 대한민국 의료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장관들이 국민 생명 앞에서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심지어 의료 현장에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대학병원에서는
수술도 하고 마취도 하고 간호사는 다 시키겠다 그러죠. 심전도 검사는 다들 받아보셨을 겁니다. 아무런 유해가 없습니다. 기계입니다. 요즘은 애플워치, 갤럭시 워치로도 심전도를 해서 원격으로 보낸다고 하고 해주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여기 6개를 꽂고 뚝 누르면 나오는 심전도 측정은 거기 있는 간호조무사나 간호사가 누르면 불법입니다. 그거는 불법입니다. 그거는 의료기사가 하든가 의사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 지금 지방에 있는 한 선생님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고 간호조무사를 시켰는데 조사를 당해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경찰에 고발이 됐고,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고발이 됐고 2,500만원 환수, 엑스레이 심전도값만 2,500만원짜리를 허위 청구를 하고 환수를 당하고, 그 이후에 의료기관 업무정지, 그 다음에 의료인 업무정지, 면허정지, 또는 여기에다가 오배수 환수, 이런 것들이 예정돼 있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엊그제 연락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한테. 하나만 해야죠, 보건복지부가. 대학병원에서는 간호사들한테 수술까지 맡기고 사람들 인공호흡기까지 다 맡겨도 된다고 하는 인간들이 애플워치로도 찍고 있는 심전도는 의사가 직접 안 찍었다라고 환수하고 고발 조치하고 있는 게 같은 나라 보건복지부 맞습니까? 이게 같은 나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작자들은 이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지들이 말 잘 듣는 데는 사탕 하나 주고 노예 만들고, 말 안 들면 노예가 말 안 들어 이러고 조지고, 그런 짓만 계속 하고 있으니 우리 후배들이 필수의료 현장에서 노예짓 더 이상 못하겠다, 제발 좀 배운 대로 치료할 수 있게 의사로서 자존심 지키고 살 수 있는 환경 만들어 달라, 이러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는 거고, 끝까지 이 싸움을 해서 이겨야 되는 이유가, 우리 후배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배들이 의사로서 정말로 자존심을 가지고 배운 대로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싸워야 되고, 그래야만 의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몸을 맡기는 모든 환자들의 이 생명이 보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싸움은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겨내겠다. 그리고 요즘 이동 회장님 되게 고생 많이 하시는데 다들 아침에도 이 자리 나와주시고 매주 수요일 집회에도 많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